100만 촛불 민심이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서 표출된 이후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양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 네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대표가 이제 물론 어제 어느 정도 당과 뭐 조율이랄까 뭐 통보를 한 건지 조율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리기로는 이제 다 연락을 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하자. 그리고 이건 이제 국민의당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담판을 짓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추미애 대표의 제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제1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청와대와 정부에 민심을 전달해야 될 집권당이 목숨을 걸기는커녕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정청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민심을 전달할 막중한 역할이 제1당 대표에게 있다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마 한광욱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대통령 한번 만나야 되겠다. 둘이서 하여튼 담판을 지어보자. 이제 방금 한 얘기로는 이제 여당이 뭔가 이 촛불 민심 이걸 정확히 전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제1야당 대표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모양새 자체는 국민의당은 이제 뺐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뭐 좀 약간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당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의 어제 저녁에 연락이 오긴 왔는데 좀 일방통행이었다. 일방적으로 약간 통보한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아주 개인적인 어떤 선택, 결단 이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랄까 그냥 단독 플레이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하야를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아직 당론을 결정된 바가 없어요. 또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김부겸 의원,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입장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도 다릅니다. 근데 단독 단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 추미애 두 분이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서 뭐 당에 어떤 입장을 전달해야 할 때 당의 어떤 입장이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상호 원내대표한테도 어제 저녁 때 전화를 했는데 뭐 일방 통보식으로가 협의가 아니라 일방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나머지 최고위원들하고는 충분한 뭐 협의가 전혀 되지 않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소외된 제2야당인 그래도 원내 교섭자 38석입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펄쩍 뛰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있었던 그 어떻게 촛불 민심, 100만 촛불 민심을 갖고 뭐랄까 자칫 내가 야권 전체를 대표한다는 식으로 약간 좀 단독 플레이하는 인상. 거기에 무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완벽한 어떤 의견의 통일이 없는 상태에서 좀 불쑥 내밀었는데 최소한 오늘 중이라도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견을 갖다 하나로 모아갈 것인지 그 과정부터 우선 뭐 국민의당하고 협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도 하나로 모아 나가서 단일된 목소리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도 요구해야 될 겁니다. 나라의 큰도적인 최순실을 잡자는 거하고 그것을 방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데 야당이 다소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인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에 대한 대통령을 책임에 묻자라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책임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자 법적과 제도적인 절차인 국회와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소에게 이 절차를 맡기는 탄핵에 돌입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정치적 담판을 줘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담판으로 즉시 퇴진을 요구하든 아니면 조건부 단계적인 질서 있는 퇴진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대통령이 정책 항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총리에게 사실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이것이 1년 2개월 동안 오래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4월 재보궐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함께 실시하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즉각 퇴진이냐 하야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 이것을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야당에서 이제까지 대통령에게 만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진퇴 여부, 탄핵에 돌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과 야당과도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추미애 대표의 단독 플레이라고 해서 박지원 대표나 국민의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비를 건다는 것보다는 내용에다 무게를 실는 그런 좀 슬기로운 행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형식이나 뭐 절차에서는 뭐 좀 잡음이 좀 있긴 하지만 실은 정말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하여튼 만난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어쨌든 뭔가 좀 합의가 돼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굉장히 이제 이 상황을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얘기를, 어떤 요구를 하게 될까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선택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통수죠. 뭐 지금 그 촛불 민심 100만 명이 지금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야냐, 탄핵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말 그대로 외통수를 들고 와서 장군이요 하고 딱 지금 장군을 부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 이 장군 이거 받고 그럼 항복할 마음이 있느냐? 저는 별로 아직까지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교섭단체인 국민의당하고 3당 영수회담을 한 3자 회담을 해야지 왜 지금 여당 1당 대표하고만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하고 좀 1대1 무슨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내가 이선 우태라든지 뭐 거국중립 내각이라든지 지난번에 이 하던 그 찔끔찔끔 양보를 또 다른 시도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바라봤을 때는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혼자서 이 양자회담을 하자는 그런 그 제의 자체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 전국 해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야 공이 지금 국회 교섭단체 3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일종의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 공조를 깨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도내각을 만들든 탄핵을 하든 이 국면에서 전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추미애 대표의 이 양자회담의 선제의는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뭐 더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거의 3주잖아요. 3주째 오고 있는데 야당에서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이선 후퇴라고 하는 도대체 본 뜻이 뭔지 이해가 안 가는 주장들을 하고 더민주당의 경우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그리고 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뭐 3차 사과문이 나올 것 같다는 뭐 그런 예언 같은 얘기만 하고 있지 사실상 뭐 똑부러진 얘기는 정말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 빼고는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빌미가 잡혔던 거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지리멸렬한 이 대치 정국이 계속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여론 입장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과정이 아쉬움이 있든 뭐 하든 여하튼 만나서 뭐라도 한 발자국 가시적인 것들이 안들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만나서 뭐 오전 10시가 됐든 오후 2시가 됐든 만나서 저는 추미애 대표가 요구하는 것이 이선 퇴진인데 거기서 뭐 국방이나 외교 다 내놔라 하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노라고 하면은 우리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탄핵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민주당은 그러면 거기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현실성 있는 대안이 탄핵이라고 하면 저는 그걸 여론이 받쳐준다고 하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좀 현실성 있는 액션을 취한다는 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로 첨가하자면 그래요. 이제 추미애 대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 플레이적 성격이라 할지라도 우선 최소한 민주당 내의 의견을 갖다 하나로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하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엔 한경호 비서실장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대통령이 좀 정신이 없을 테니까 과거 1980년 60항쟁부터 6.29 선언까지 그 19일의 여정을 보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처음에 종교계 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 별도로 만나 뵙니다. 다음에 한경진 목사 등 기독교계, 불교계 만나면서 그 다음에는 YS 통일민주당 총재, 그 다음에는 이만섭 국민의당 총재 별도로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가닥을 모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6.29 선언으로 됐으니까 이제 한광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지원 지금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혹시 둘이서만 쏘고서 일당 이당 청와대하고 민주당끼리 둘이 쏘곤쏘곤해서 뭔가 좀 꼼수 부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 곧 이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하고도 영수회담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닥 풀어 나가야지. 이 추미애 대표가 한다고 해서 추미애 대표가 오면 야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국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만 촛불 민심 전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습의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어쨌든 최근에 임명됐지만 한강호 비서실장이 또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아까 국민의당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추 대표 제안이 알려지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느닷없이 아침에 이주에 3당 대표, 3야당 대표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광욱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회담으로 결판내자 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어떠한 논평을 하기 이전에 과연 야권 경제는 어떻게 하고 국민이 염려하는 대로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저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기 전에 이제 했던 제안만 했을 때 나온 얘기고요. 이제 청와대에서 하겠다 내일 오후쯤 만나겠다 이렇게 답은 이제 둘만 만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온 뒤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을 한 추미애 대표도 또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다. 우리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국민이 바란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양쪽 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만 만나서 되겠느냐 이제 당연히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만 쏙 빼고 둘이서만 만난단 말이야 뭐 이렇게 당연히 불만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여기서 약간 그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가 이제 오늘 오후라도 바로 만나자 이랬거든요. 근데 내일 만나죠.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저 국회의장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국회 찾아와서 정말 다급한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정말 다급하게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오후라도 만나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만나자 하니까 그래 만나긴 만나는데 내일 좀 봅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뭔가 좀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은 지난 그 토요일 날 100만 그 촛불 시위가 국민들이 사실 한결같은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보면 전국 해법의 그 여러 가지 그 열쇠 내지는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야권에서 이렇게 서둘러 살 이유는 저는 사실 없다고 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지금 빠르면 지금 모레 지금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것이 뭐 제3의 장소에서 하든 청와대에서 하든 이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에 임하는 나름대로 입장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입장과 함께 아마 그 입장이라는 게 결국 사과의 또 다른 사과 입장이겠죠. 그와 함께
전국에 대한 해법을 여러 가지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지켜보고 난 뒤에 야당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건지 우리 요구 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고 난 뒤에 그때 대처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 현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반사적인 이걸 지금 너무 고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당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좀 뭡니까 의지가 그걸 반영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제 청와대에게 오히려 시간을 벌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좀 잘못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야당의 소위 말해서 야당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어제 주말에 있었던 100만 촛불 감성을 충분히 퇴진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넘긴 공을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수동적인 입장인 것 같고 야당이 보다 더 공세적으로 지금은 나와 있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 즉시 퇴진이든 질서 있는 퇴진이든 퇴진하는 문제인 거고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에 대한 두 가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외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대안을 추미애 대표가 만났던 박지원 대표가 만났던 아니면 같이 만났던 모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탄핵으로 가는 제도와 법, 즉 국회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법과 제도로 풀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타결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분수령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의 단독 플레이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고 기다릴 게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을 빨리 촉구하는 촛불 민심의 반영의 차원에서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압박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야당이 탄핵으로 가는가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는가가 가르마 타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소위 청와대에서 하겠다 한 이후에 했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들 정신 차려. 성난 100만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을 추미애 대표가 그러한 제안을 한 것도 또 그것을 덜컥 받은 청와대도 똑같다. 제안한 추미애 대표나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그 촛불 민심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야권 공조를 튼튼히 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취소돼야 된다. 이 회동은 이 양자 회동 취소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권 균열을 염두에 둔 수라고 보이느냐? 소위 이제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야권 균열을 염두에 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기다리고 있는데 갖다 밥 넣어준 거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시큰둥하고 이제 반응이 안 좋은데 그러나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뭔가 좀 형식과 절차가 조금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좀 어떻게 잘 돼서 뭐 하면 약간 기대와 뭐 좀 불만 뭐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추미애 대표가 어떤 정치 어떤 절충하거나 뭐 어떤 뭐 조금 더 물러선 제안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요. 추미애 대표는 보면 잘 보세요. 지난주 화요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고 제안했는데 그 다음날 야 3당 대표가 뭐지 이런 지하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난주 목요일날 추미애 대표는 진상규명이 먼저다. 거국내가 구성에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군 통수권 계엄권 요즘 보니까 외치 내치 뭐 이 혼란스러우니까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다 내놓아라. 즉 애국적 결단하라. 그러니까 박주선 국민의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죠. 그런 것은 개헌 없이는 그렇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지난 토요일에 100만 사실 야당 지도자들이 이번에 최근에 야당이 큰 역할 한 거 없어요.
100만 촛불이 모였다 하지만 거의 8, 90%가 자발적으로 나온 그런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물론 큰 소리는 퇴진이라는 추상적 언어로 표현됩니다만 그 강론에서 국민들의 그와 같은 요구를 정치권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라면 당연히 아까 박지원 원내대표 이야기한 대로 야 3당이 다시 모여서 좋다. 지난 100만 토요일에 100만 민심이 이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국민들은 큰 분노나 이런 바람을 얘기할 뿐이지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국회의 몫이거든요. 정치권의 몫이거든요. 그거 다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단독 플레이인데 아까 우리 서영호 소장은 단독 플레이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980년 서울의 봄 때 YS, DJ, YS 서로 단독 플레이 하려다가 다 잡은 곡이 놓친 적이 있고요. 1987년 60항쟁과 6.29 선언 이후에도 YS, DJ, YS 서로 한 발 앞서 나가려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 분 합쳐서 55% 받았지만 37% 받은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독 플레이 한 부분은 분명히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공을 받았는 청와대에서 야당인 그것도 원내 교섭단체 아닙니까? 국민의당 같으면 38석에 그러면 박지원 대표하고 별도의 회동도 빨리 주선하는 그런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전 대표의 반응도 나갔죠. 추미애 대표에게 민심이 영수회담 원하는 것 같느냐? 이미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선언을 했죠.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그럼 이미 선언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깊이 뭔가 교감을 가졌거나 굉장히 깊숙한 협의하고서 이 제안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추미애 대표의 그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아마 말렸을 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한태수 친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시국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지금 야권의 공조는 진짜 그 전제돼야 될 아주 중요한 정치적 조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나 퇴진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영수회담이라고 하지만 지금 추미애 대표가 가서 할 수 있는 회담이 아니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지금 외통수를 가지고 가서 물러날래 안 물러날래 그 이야기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벌리려는 차원에서 뭔가 지금 이제 야권과의 대화하는 모습 뭐 하는 제스처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모두 진시에 난시에 다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제 물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방법은 되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야권이 분열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전국을 대체하는 부분은 더 큰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혀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내일 영수회담 해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결렬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만남의 선호차의 문제나 동시에 만나느냐 아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국민들이 탄핵에 나서기 전에 탄핵을 요구하기 전에 100만 민심이 퇴진을 요구했는데 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자발적으로 퇴진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으로 마지막으로 갈 것인가로 전에 대통령에게 조건부 사퇴라든가 질서 있는 사퇴, 총리 권한대행에게 모든 것을 군통수권과 외교권까지를 다 이양하는 그런 식의 이선 후퇴와 내년 4월에 조기 대선 정도의 수용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만나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즉시 퇴진이 안철수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즉시 퇴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시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그럼 탄핵으로 가자는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야당 내에서 이견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탄핵으로 하기 위한 마지막 확인 절차의 의미는 꼭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을 추미애가 먼저 했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아쉽긴 한 대목입니다만. 네, 일종의 최후 통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습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가서 최후 통첩을 하고 아니면 탄핵이다라는 그런데 그 아니면 탄핵이다라는 게 만일
자기 더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게 합의가 안 될 거라 그러면은 정말 추미애 대표는 저거 하나로 한 방에 가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그런 대안도 없이 저런 걸 제안을 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글쎄 아무리 투다르크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대책 없이 제안을 했을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최후 통첩, 그 다음에 탄핵으로 가는 거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쨌거나 가시적인 서로 오고 가는 얘기가 있고,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 6일 이상 침묵인데, 그리고 어제 나온 것도 뭐 구체적이지가 않고 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이렇게 그냥 애둘러 표현을 했단 말이죠. 저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값어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 같다고. 저는 이 전국의 흐름을 묘하게 보는 게, 보면은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9일 수요일 날, 그날 보면 오전에는 야 3당 대표가 회동을 해서 6개 항에 합의하고, 그야말로 11월 12일 우리 촛불 집회에 다 참석하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날 제안은 일본에 갈 수도 없다 얘기했는데, 네. 그날 오후에 저녁 6시, 7시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뽑혔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되고 나서 바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보면은 굉장히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리스크,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이럴 때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은 부모님 이야기한 대로 그 이후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그동안 최근에 지금 이 여의도가 아니죠. 이 삼청동 세종로 주변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문고리 3인방 그 빈자리를 이미 신 3인방이 채웠다. 그 신 3인방과 지금 계속 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 수습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앞서 말씀하신 야권의 어떤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야권 내부에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대로 좀 이재명, 최소한 이재명,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딱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정리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칫하면은 정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너무 코너로 몰아도 안 되지만은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옆으로 빠져나가는 탈출로를 마련하면서 시간 끌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것 또한 저는